캘리포니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저는 이곳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저는 매일 아찔한 범죄 현장을 누비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만을 상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최근 발령받은 이곳,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는 범죄와 맞서는 일보다 고요함과 무료함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한적한 도로, 널찍한 들판, 간간히 보이는 목장들이 전부인 마을이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사건과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경찰서 안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출근 후 순찰을 마치고 나면 남는 시간은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고 무료한 오후에는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이 될 정도였습니다. 도시의 번화한 경찰서에서 바삐 움직이며 일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곳에서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긴박한 순간들이 연속되었지만 적어도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이 작은 마을에서 경찰관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기란 쉽지 않았죠. 저는 원래 본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본청은 경찰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도넛과 커피를 손에 든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활기찬 곳이었지요. 출근만 하면 다양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경찰서 내부는 늘 분주했습니다.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구내식당에서는 질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했고 점심시간만 되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음식을 고를지 고민하는 재미도 있었지요. 피곤한 날에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가끔은 햄버거나 멕시코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이처럼 본청에서의 생활은 그럭저럭 만족스러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저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발령장이 날아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로운 근무지는 도심과는 거리가 먼 외곽의 작은 경찰서였거든요. 동료들은 하나같이 거기 정말 심심할 텐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일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발령을 받고 그곳으로 이동한 순간 저는 이곳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립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체 경찰 인원이 단 6명. 그마저도 낮에는 순찰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에는 한두 명만 남아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곳이라면 그나마 편하겠군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이곳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식사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고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고민이었지요. 경찰서 근처에 있는 건 가끔씩 지나가는 트럭 한 대뿐이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차로 3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지요. 경찰서 내에 간이 부엌이 있긴 했지만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전자레인지 한 대와 커피포트 정도만 간신히 작동하는 수준이었고 조리 도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바쁜 날에는 아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동료들은 그런 생활에 익숙한 듯 별다른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해결했지만 저는 요리에 재주가 없는 편이라 아침마다 허둥대며 대충 싼 샌드위치나 차갑게 굳은 햄버거를 들고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버티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 한쪽 창고에서 방치된 조리기구들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전기밥솥과 낡은 냄비, 오래된 프라이팬까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쉬워 보이는 계란 프라이부터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의 오래된 전기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열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처음에는 계란이 익지 않더니 갑자기 과열되면서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불을 줄이려 했지만 전기레인지의 조작법이 복잡해 되려 불길이 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 무슨 냄새야? 순찰을 나가지 않고 경찰서에 남아있던 동료가 놀라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 연기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급하게 프라이팬을 들어 싱크대에 올려놓았지만 이미 바닥은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창문을 열었음에도 경찰서 안에 탄내가 진동했어요. 동료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경찰서를 다 태울 작정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털며 그래도 계란 하나는 건졌어. 라고 말했지만 프라이팬 속에는 바싹 탄 계란 껍데기와 이상하게 녹아내린 듯한 노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경찰서에서 요리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경찰서 내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 오늘도 허기진 상태로 오후 근무를 해야겠다고 체념하던 그 순간 무전이 울렸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2명인 것 같아요.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했지요. 엔진을 켜고 급히 현장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무장 강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깔끔한 2층짜리 가정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는데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더군요.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기를 후회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동양인 여성은 나중에야 그녀가 한국인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 연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경찰분들 괜히 오시게 했어요. 제가 너무 겁을 먹었나 봐요. 우리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두고 학교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다시 집에 들러 도시락을 가져간 것인데 아주머니는 이를 도둑이 든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지요. 평소엔 조용한 동네였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극도의 공포를 느껴 신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신고하신 건 당연한 일이지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허탕을 친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녀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돌아가려는 순간 한국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한 듯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경찰분들, 점심은 드셨나요? 이거라도 드세요. 점심 못 드셨죠? 경찰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데 이렇게라도 챙겨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뜻밖의 질문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민간인의 음식을 받는다는 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종이 용기에 음식을 담고 비닐에 싸서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직접 만든 거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분명 따뜻할 거예요.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배에서 또 한 번 배신감 가득한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료들은 킥킥 웃었고 아주머니도 웃으며 역시 배고프셨네요. 얼른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 아주머니의 손에서 뜻밖의 점심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와 용기를 열어본 순간 우리는 모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속에는 보기만 해도 정성이 가득 담긴 여러 줄의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SNS에서 한국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김과 밥의 조합이 대체 왜 그렇게 난리일까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본 순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노릇한 계란, 도톰한 햄, 선명한 노란색 단무지, 신선한 오이와 당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시락 음식이 아니라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 아주머니가 건넨 이 김밥에서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해지는 듯 했지요. 동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밥과 아삭한 채소,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햄의 조화가 입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씹을수록 김의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샌드위치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게 김밥 도시락이라고. 동료 하나가 감탄하며 연거푸 한 입을 더 베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먹으며 감동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무엇보다 영양까지 완벽한 이 음식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경찰서에는 김밥 열풍이 불었습니다. 동료들은 돌아가며 본청이 있는 도시에 가서 냉동 김밥을 대량으로 사오기 시작했지요. 아예 김밥을 한 상자씩 사와 냉장고에 비축해두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사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도전 정신이 발동했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험난한 길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김을 말다가 터뜨리는 바람에 속재료가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 하며 투덜거리면서도 계속 시도했지요. 밥의 양을 조절하지 못해 김이 터지고 단무지가 한쪽으로 쏠려 옆구리가 터지는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힘을 너무 줘서 김이 찢어져 버렸고 한 번은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많은 것조차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김밥이 그럴싸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한 명이 용기 있게 시식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 입맛은 있는데 비주얼은 재난 수준인데. 그날부터 저는 김밥의 외관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마침내 보기에도 근사한 김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김밥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미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김밥 사랑은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김밥을 먹는 사진이 공유되었고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처럼 시작된 이 유행이 결국 본청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본청에서 서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밥 좀 가져와봐.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난리가 난 거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즉시 김밥을 포장해 서장님께 직배송을 했습니다. 서장님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런 음식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았지? 그날 이후 본청에서는 경찰서 점심 메뉴에 김밥이 추가되었고 한 달에 2번 김밥이 정식 메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밥이 나오는 날이면 유독 식당 줄이 길었고 너무 늦게 가면 재료가 소진돼 김밥을 못 먹는 날도 생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밥데이에는 일찍 가야 한다 라는 불문율이 생겼고 일부는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식당으로 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서장님은 개인적으로 한인타운까지 가서 즉석 김밥을 직접 사와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김밥 전도사가 되셨지요.
경찰서 역사상 단순한 도시락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 경찰서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샌드위치나 차가운 패스트푸드로 때우던 점심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김밥과 따뜻한 컵라면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동료들은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며 들뜬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던 식사가 이제는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던 점심시간이 점점 더 활기차지고 서로 김밥 속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지? 다음엔 우리도 직접 만들어 볼까? 같은 대화가 이어지며 점심시간이 경찰서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아주머니가 건넨 한 끼의 식사가 이 작은 마을 경찰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단순한 한 끼를 넘어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김밥을 통해 시작된 우리의 한식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히 김밥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한국 음식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에 가면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갈비, 비빔밥, 떡볶이, 순두부찌개까지 메뉴를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볼까?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경찰서 직원들 몇 명이 휴가를 맞춰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한국에서 직접 한식을 탐험하는 모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며 여행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지요. 서울의 유명한 김밥집부터 남대문 시장의 길거리 음식, 부산의 해산물 시장까지 우리는 한식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최고의 한식 여행이 될 거라며 기대했지만 첫 식사부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한 동료가 울상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맵지? 미국에서 먹었던 한식과는 차원이 다른 매운맛이었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한 입에 눈물을 흘렸고 불닭볶음면을 맛본 동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을 찾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식 탐험이 아니라 매운맛 생존 게임이 된 셈이었지요. 게다가 우리는 한국의 식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반찬이 공짜라는 걸 모르고 추가 요금을 내려고 하질 않나, 국밥에 밥을 말아 먹지 않고 따로 먹어 식당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질 않나, 심지어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않은 동료는 숟가락만으로 고기를 먹으려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우리의 한식 탐험은 끝났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돌아가면 경찰서에서 직접 불고기 파티라도 열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지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곧바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동료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불고기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감이 잡히지 않아 간장을 너무 많이 넣거나 설탕을 과하게 넣어 소스가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불고기 맞아? 고기가 아니라 무슨 디저트 같은데? 결국 우리의 불고기는 예상과는 달리 달콤 짭짤한 미국식 바비큐 불고기로 변질되었고 누군가는 차라리 이걸 햄버거 패티로 쓰자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 없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한식 도전을 하느라 경찰서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여기저기 양념이 튀고 탄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무슨 냄새야?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 아주머니였습니다. 원래 아주머니는 가끔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 오시곤 했는데 오늘도 김치를 한 통 들고 경찰서를 방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곤 깜짝 놀라셨지요. 그때 경찰서에 들른 한국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이, 그냥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러다 경찰서 태워먹겠네.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 한편에서 즉석 한식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불고기를 재우는 법, 김치를 활용하는 법, 비빔밥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경찰서 역사상 최초로 직접 만든 한식이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을까요?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짜지? 불고기를 씹는 순간 입안에서 바닷물 같은 짠맛이 퍼지며 동료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 명은 급하게 물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냅킨에 뱉으려다 들켜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 점을 집어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양념 소금이 아니라 설탕 넣은 거 맞아요? 그제야 우리는 어쩐지 소금과 설탕을 착각해서 양념이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동료는 멍하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한식은 경찰서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인데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다시 한번 직접 요리를 시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식 교실 2탄이 즉석에서 개강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맛이 나올까요? 아주머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고기의 양념을 만들 때 간장의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법, 고기를 부드럽게 숙성시키는 팁, 그리고 비빔밥에 넣을 나물의 조합까지. 우리는 그녀의 손길을 따라가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지요. 고기를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져요. 자, 여기서 불을 줄이고. 그렇죠. 이제 한 입 먹어봐요. 우리의 두 번째 도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불고기는 윤기가 흐르고 비빔밥의 색감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드디어 경찰서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서 최초의 한식 점심회를 열어도 되겠는데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에서 한식 점심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음식 냄새를 맡은 경찰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식탁 위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본청에서 서장님이 직접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아함이 가득했지요. 우리는 긴장하며 서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서장님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설마 너희들 요리하는 거야?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장님을 식탁으로 안내했고 얼떨결에 그를 위한 접시까지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장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불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장님은 그 자리에서 비빔밥까지 싹싹 비벼 먹으며 이거 경찰서에서 만든 거 맞아? 라며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점심 먹으러 자주 와야겠는데?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한식 도전이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경찰서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처음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한식이 식탁을 채우고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직접 삼겹살을 구워볼까? 김치찌개는 어때? 이번엔 실패 안 할 자신 있어. 동료들은 벌써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식을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식 도전은 이제 겨우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경찰서의 한식 열풍, 정말 예상 못했던 전개였죠? 여러분이라면 미국 경찰관들에게 어떤 한식을 추천해 주시겠나요? 혹시 외국인 친구에게 한식을 소개해줬다가 뜻밖의 반응을 본 적이 있나요?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고 얼굴이 붉어져선 선풍기 앞에 자리 잡은 친구, 김치찌개 국물을 마셨다가 예상보다 강한 맛에 동공지진 온 친구. 한식과 관련된 여러분의 황당하고 웃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경찰관들에게 딱 맞는 한식 메뉴 추천도 환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